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올렸던 그 난임병원에 관련한 이야기가 진짜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블로그 썼을 때도 느꼈는데 약간 난임병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시험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조회 숫자였어요, 사실. 이게 뭐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게 갈급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구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더보기란에 저희 블로그 주소를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또 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막 이러셔가지고 빨리 그 약간 소비자 입장으로서의 난임병원 리뷰를 빨리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음, 좀 난임병원을 가시기 전에 제가 경험했었던, 제가 시술 받았던 병원 세 군데하고 상담만 받았던 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군데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좀 난임병원 가시기 전에 알고 가셔야 되는 좀 멘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가 다녀본 곳에 대한 세 곳의 리뷰, 뭐 약은 어떻게 처방하시는지 제 처방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뭐 상담만 한 곳이 또 있어요. 전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대한 저의 생각, 좀, 날것의 것으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런 영상 굳이 안 만들려고 했었는데, 뭐,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게 어떤 병원을 뭐 이렇게 까내리려고 하거나 막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돈을 쓰면서, 나도 한 명의 소비자인데, 뭐 제품 리뷰도 다 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병원 리뷰를 못하지? 뭐 이거는 또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은, 필요한 정보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병원 리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영상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누군데 난이병원 리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은. 저는 우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번 채취하고 7번 이식을 했고 7번 이식하는 동안 아직 임신 수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5군데 난임병원을, 세 군데는 이제 제가 직접 다니고 두 군데는 상담을 다니면서 좀 난임병원에 대한 느낌을 좀 정리를 해봤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비자잖아요. 저희가 돈 주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몸이 아파서 갔다기보다 바라는 게 있어서 간 환자들이기 때문에 약간 뭐 환자와 소비자의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도 굉장히 의뢰 입장이죠. 갑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그리고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뭐 저뿐 아니라 난이병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답답함과 갈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가, 어,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주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가지고 병원을 선택을 하신다거나 저 병원은 저렇구나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냥 참고용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난임병원 첫 번째 주제는 난임병원 가시기 전에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관을 하기 전에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난임병원은 성형외과 같았어요. 저한테는. 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형외과는 내가 고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가면 뭐 이것도 같이 하시면 좋고요. 뭐 저것도 같이 하시면 좋고요. 뭐 근데 그거는 고객님 선택이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난임병원도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어, 뭐 예를 들면 염색체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뭐 반차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PGT가 꼭 필요한가요? 라고 여쭤보면 뭐 좋죠 하면 좋죠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거는 고객님 선택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몸 상태를 보고 지금 뭐 이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염색체 검사, 반차 검사, 자궁경, 뭐 난솔 PRP 필요한 건데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분들도 신이 아니라는 것. 자궁경을 하면 임신율이 100%다? 절대 의사분들도 말씀하지 못하신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런 거. 그리고 시험관 전부는 여러분 막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난임 그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임을 겪고 계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차 마시거나 활동하거나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 만들어줘요. 막 심리 상담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막 해볼 수 있는 거 저도 다 해보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근데 이제 거기 갔었는데 그분들도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관이라는 거는 여러분 막 뭐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겠지만 만약에 임신이 안 돼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요. 뭐 검사 다 해보셨을 거잖아요.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이거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난임병원을 가셔서 시험관을 하신다는 거는 난자 채취를 하고 배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식하는 이 세 가지 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임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냥 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카페나 아니면 시험관 그쪽에서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델롬 돼. 델롬은 어떻게 해도 된다. 진짜 뭐 양잿물 마셔도 막 임신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냥 채취하러 가시는 거고요. 배아 만들러 가시는 거고요. 이식하려고 가는 게 난임 병원이지 내 몸의 상태를 뭐 어떻게 분석하거나 뭔가를 파헤치거나 뭐 이 낭종이 왜 생겨 뭐 이런 거 몰라요. 산부인과 가셔야 돼요. 그거는. 예. 난임병원에서 모릅니다, 여러분. 뭐 자궁경부암 뭐 이런 거는 산부인과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험관이라는 건 정말 심플하게 채취, 배아, 이식 이 세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고 임신의 여부는 그 아이의 운명에 달려 있는 거지 여러분의 잘못으로 임신이 안 되거나 그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떤 병원도 물론 임신율이 높은 병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임신율이 높은 병원에 갔다고 해서 당신이 임신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로 나에게 정말 딱 맞는 난임병원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의사분들도요, 여러분의 몸에 여러 가지 주사제를 막 투여를 했다가 어떤 날에는 이렇게 이 조합으로 주사를 넣어봤더니 난포가 많이 생기고 이 조합으로 했더니 난포 애들이 되게 다 잘 자라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의 한 병원에서 3번, 뭐 5번, 막 10번 이렇게 계속 안 돼도 하는 이유가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 원장님이. 어떤 주사 조합이 나한테 좋았었는지. 그것 때문에 병원을 못 옮기고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딱 맞는 난임 병원은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약간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너무 잘 맞는 뭐 선생님과 의료진을 만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고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생각했을 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내 이야기를 진짜 잘 들어주거나 아니면 이야기 잘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다 상관없어요. 그냥 결과가 좋은 병원.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병원 계열을 가면 네,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냥 입 닥치고 그냥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약간 느껴져가지고 저는 좀 안 좋은 병원이 있어요. 근데 또 한 병원 계열은 둘 다 메이저예요. 한 병원 계열은 가면 선생님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 질문에 다 말씀해 주시고 정말 그분하고 얘기하면 심리 상담이 될 정도로 막 너무 좋은데 임신 수치가 안 나와요. 예, 임신 수치도 안 나오고 오일배아도 안 나와요. 이러면 사실 여기서 저는 계속 하는 게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욕 좀 먹고 기분 나쁘더라도 결과 좋은 병원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딱 맞는 난임병원은 없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 거고, 결과적으로 내 몸을 제일 잘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인 거죠. 그래서 가실 때는 기저질환이라던가 아니면 건강검진 결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 다 챙겨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한 6차까지는 염색체 검사, 뭐 반차 검사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몇 차 정도 쭉 진행하다가 너무 이제 임신 수치도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런 검사를 그냥 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잡았었는데, 네, 그건 또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로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사실은. 의지해봤자 상처만 받습니다. 네, 안 받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마인셋을 조금 가지고 가셔야지 이 시험관 병원에서 난임병원에서 모든 걸 다 이뤄내시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약간 진짜 큰 상처를 받게 돼요. 내가 이 선생님을 믿고 뭐 3차를 했는데 왜 한 번도 임신 지수가 안 나오고 혹은 임신을 했는데 뭐 유산이 너무 자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에 대한 상처처럼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임병원 가시는 거는 채취 내가 못하잖아요. 배아 내가 못 만들잖아요. 이식 내가 못하니까 이거 세 개를 그냥 시도해보는 의미로 찾는 병원이 성형외과 같은 난임병원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볍게 가셔야지 시험관을 하시는 동안에도 너무 상처받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게 아이를 그냥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임신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뭔가 임신을 기다리고 임신 테스트 했는데 막 한 줄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진짜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중요한데 그거 잘 안 되거든요. 난임 환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인셋을 가져가셔서 제가 겪었던 이제 병원에 대한 정보들을 쫘라락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난임병원은 제가 시술을 받았던 세 군데에 대한 리뷰인데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주관적인 거고 제 처방이에요. 여러분의 처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제 처방인 거고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시면 너무 다행이신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차병원에 우연한 기회로 가서 어, 시험관을 해봐라 라는 거를 이제 권유를 받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산전 검사를 차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오른쪽 나팔관이 막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근데 그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됐잖아요. 자연 임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차병원이 좋은 데고 하니까 이제 제가 어느 지점인지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차병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저는 채취 한 번 그리고 이식 한 번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차병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차병원에서 주로 약제는 이제 약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HP, 예, IBFM, HP 멀티도스를 처방을 받게 되고 이제 양을 좀 늘렸다, 뭐 이렇게 줄였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이 또 쓰는 고나레프 이렇게 과배란 약제는 사용을 하게 됐어요.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주사 이제 바늘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주사를 못 놔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 근처로 갔어야 했고, 제가 매일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기를 들고 병원에 가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수임료 500원 정도를 더 내고 그냥 제가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맞았어요. 제 배에다가 주사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이제 좀 뒤로 갈수록 이제 남편이 배워가지고 잘 놔주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배란 약제는 우선 두 가지를 첫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녔을 때는 고객을 소통하는 방법이 문자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채취를 하고 나서 이제 남편도 정자 채취하고 바로 그날 배아를 만들고 3일, 5일이 있으면 이제 3일 배아, 5일 배아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앱이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일주일을 기다려도 연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막 그때서야 부랴부랴 막 이제 연구실 전화해가지고 몇 개인지 막 확인을 해서 그날 오후에 결과를 제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과가 아마 3일 배아 2개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너무 경황도 없었고 이렇게 제가 제 몸의 일부를 이제 놓고 왔는데 결과도 뭐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너무 화가 났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또 원장님한테 내진을 해가지고 진료를 봐야지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뭐 몇 개가 생겼다, 배아가 몇 개가 생겼다 이거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여기는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당일 접수를 해도 3시간 안에는 다 진료를 볼 수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도. 그리고 궁금하신 것도 잘 응대해 주시고 진료의 평균 시간은 5분에서 15분. 그래서 뭐 짧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꼼꼼하게 잘 설명은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설명이 약간 이제 의사의 시선의 설명 있잖아요. 뭐 제가 왜 그때는 제가 뭐 채취가 안 되는지 뭐 이식은 안 되는지 막 이러면 이제 에스트로겐만 그런 이제 용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수치를 저한테 막 얘기해 주시는데 좀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제 그러면서 그 원장님한테 채취하고 이식을 하는데 채취를 하고 나서 3일 배아가 2개가 나왔으니까 저한테 이제 계속 채취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몇 달을 몇 개를 채취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말씀 없이 그냥 플랜 없는 거예요. 그냥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도 처음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6개 채취됐는데 이제 배아가 2개가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아 2개씩 2개씩 해서 6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식을 합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배아가 이식을 할 만한 애들이니까 동결을 했을 텐데 왜 얘들을 이식해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연구실에 막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봤거든요. 근데 연구실에서 제가 막, 선생님 혹시 제가 뭐 나이 때문에 이렇게 뭐 오일배아가 안 나오는 건가요? 막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건 원장님한테 다 들으셔야 돼요. 이러면서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는 애매모호하게는 그 연구실 직원이 다 얘기는 해줬어요. 근데 깊은 얘기는 다 원장님한테 미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 연구실 직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전원을 하게 되면 탱크에다가 배아를 얼려가지고 제가 직접 옮기고 막 이래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식을 하고 전원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좀 내렸었고 원장님이 이제 정말 친절하신 분이셨지만 저한테 희망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셨고 제가 그 원장님하고 이제 막 진료를 보면서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라는 후회가 엄청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원장님하고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울지 않고 집에 와서 너무 상처받아서 울고 이걸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후회가 너무 밀려왔었고 너무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플랜을 너무 모호하게 짠다. 막 이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이제 제가 마리아로 전원을 막 알아보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병원이 마리아 병원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마리아로 갔기 때문에 그 마리아에서 제일 유명하신 선생님한테 갔단 말이에요. 이제 마리아에서는 이제 총 4번의 채취를 하고 4번의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원 상담을 위해서 미리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막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차병원은 원래 배아를 좀 이렇게 모아서 이식하는 편이고, 모아서 그 중에서 등급이 좋은 애들이 이식을 하는 편이고, 우리는 생기면 바로바로 이식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연구실의 배양액에서 배아들이 자라는 것보다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따뜻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정말 진료 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치유도 되게 많이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자체는 굉장히 좋으시고 선생님 덕분에 포고베리스를 만나게 됐죠. 마리아에서. 그래서 포고베리스가 너무 아팠지만 선생님이 이제 너무 좋은 약제니까 맞아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3개밖에 채취가 처음엔 안 됐는데 3개가 다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우선 마리아에서는 이제 기존의 차병원에서 쓰는 HP하고 고나레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고베리스 이 3가지 약제를 쓰게 됐어요. 약제가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개의 약을 섞어가지고 썼고 총 이제 4번을 하면서 2번의 이제 손바꿈을 했어요. 이제 한 번의 손바꿈이죠. 한 번의 손바꿈. 그래서 이제 2번은 그 유명하신 선생님한테 했고, 이제 그 2번은 이제 그 지역에 약간 삼신할배라는 좀 연세 있으신 분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마리아는 고객하고 소통은 전용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편했어요. 차병원은 이제 앱이 없고 막 문자도 제가 전화해서 막 왜 이런 거 안 주냐 이랬을 때 문자 보내셨는데 마리아는 제가 채취한 날부터 몇 개 채취가 됐고 그게 수정이 몇 개가 수정 중이고 뭐 배아가 총 몇 개가 만들어졌고 이게 실시간으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남편한테 따로 알려줄 필요도 없고 이제 진행 현황도 제가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 소통 방법은 전용 앱하고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고 마리아는 그냥 전화를 프론트에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소통이 되고 이제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라고 해도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기는 그 원장님실 옆에 간호사 전용 간호사실 같은 게 따로 있어서 거기서 완전 대면 상담을 다 해주세요. 그 점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도 만약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대답 못 하시는 거면 진료 중이시더라도 진료 원장님한테 들어가셔가지고 물어봐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셔서 저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고 네, 너무너무 편했죠. 마리아 병원이. 그리고 이제 뭐 그 수술실이라던가 회복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불도 굉장히 폭신하고 깨끗한 걸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좋은 게 마리아가 차병원 계열은 이제 채취를 하고 나서 그 이제 질 안에 이렇게 지혈봉을 넣어놓거든요. 근데 전 첫 번째 채취할 때 그 지혈봉이 있다는 거를 말씀도 안 하시고 간호사님이 제 정말 아래에서 그냥 훅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근데 마리아는 제가 혼자서 화장실 가서 빼게 해주세요. 그래서 살살살살 제가 혼자서 하면은 그렇게 몸에 무리도 안 가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저한테는 만족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을 이제 제가
마리아 병원에서 2번을 경험을 했고, 한 번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막 전원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한 선생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첫 번째 만났던 이제 A 원장님은 너무너무 인기 원장님이시고 유튜브도 하세요. 그래서 설명도 굉장히 잘하시고 따뜻한 분이시고, 당일 진료를 예약했을 때 최대 웨이팅 시간이 4시간까지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웨이팅이 길지만 그렇다고 제가 진료를 볼 때 짧게 보내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봐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정말 잘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2번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더 이상 하지 않았던 이유가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3번째 이식을 했을 때 이제 임신 수치 3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병원에선 그걸 수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너무 좋지만 그래도 결과를 향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삼신할배님이시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이제 손바꿈을 했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뭔가 경험도 많으시겠지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그분한테 2번을 했죠. 근데 모든 약질을 저한테 다 때려박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어, 타이유까지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전에 이제 염색체 검사나 반차 검사나 뭐 그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그런 주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한테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난소 PRP도 해보자고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계속 배아가, 오일 배아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서는 오일 배아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평균으로 채취되는 개수가 뭐 3개, 뭐 진짜 최하는 1개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난포가 많이 안 자라고 뭐 많이 채취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1개, 3개, 많으면 6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나의 최대치가 6개인가 보다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조금 섭섭했죠. 그래서 이제 2번째 그 원장님한테 너무 막 모든 약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이제 고민하던 차에 또 이제 여자 부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부장님께서는 그래도 나이치고는 자궁 건강하니 오일배아를 동결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염색체 검사랑 반착을 할 건데 저한테 아예 항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검사는 하지 말고 요것만 하면 뭐 40만 원대로 검사비가 나올 거니까 요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제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하기로는 염색체 검사랑 반착 검사를 거기서 했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감눈에서 결과적으로는 했는데, 감눈에서는 뭐 그 부장님처럼 막 세심하게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필요하니까 이렇게도 아니고 그냥 다 때려 박아서 검사해가지고 저 혼자 비용이 170 정도 나왔거든요, 검사비만. 근데 결과도 저한테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장님께서 저한테 이 항목만 하세요라고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밖에 나와서 그 간호사실에서 간호사님께서 정확히 하나하나 항목이 뭘 의미하는 건지까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 부장님하고 같이 해보진 않았지만 다시 마리아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 부장님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전에 삼신할배님한테 요 주사도 맞으셨네요. 근데 요 주사를 맞을 만한 수치인지도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후에 몇 그램을 맞을 건지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 봤을 때 굉장히 좀 정확한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를 간다면, 그 마리아에서 좀 추천을 한다면 그 부장님을 추천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